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이나 빌라 또 다세대 다가구 5층 전후의 작은 건축물, 이런 경우에 이런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 감정 신청을 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냥 하자 부위만 지적하는 그런 간단한 감정 신청을 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인 손해액이 얼마나 되는지, 흔히 얘기하는 사감정까지 해보고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에 있다 보면 이제 1심 판결 후나 1심에서 그렇게 하자 감정 신청을 해서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에 와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이 이 감정 신청을 너무 허술하게 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고 있습니다. 대체로 일반인들은 감정 신청을 할 때 하자 부위만 지적하면 감정인들이 다 알아서 잘 해 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사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자 감정 신청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공종별로 수량을 정리해서 단가 적용해서 손해액을 산출하는, 흔히 얘기하는 내역 작업이라는 것이, 이게 시간도 좀 걸리는 데다가 상당히 난이한 작업입니다. 거기에다가 사실 감정인 사무실에 이제 실무 엔지니어 분들이 이런 이제 현장 조사하고 내역 작업을 하는 부분들을 다 실무 엔지니어 분들이 하시게 되는데, 이 실무 엔지니어 분들의 이 수준이 사실은 차이가 많습니다. 사무실별로.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하자 부위만 지적하다 보면 기대했던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아주 적은 금액이 나오는 사례들도 종종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하자라는 것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자가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미시공, 변경시공 하자인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파치도 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두께를 측정도 해보고 또 성능 분석까지 해봐야 하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사실 일반인들도 그렇고 변호사들 중에서도 이렇게 미시공, 변경시공 하자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점을 간과해서 그냥 보이는 하자만 신청하게 되면 상당한 손해를 볼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결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용이 좀 들더라도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체적으로 손해액도 계산해 본 뒤에 감정을 신청하는 것이 이 손해를 보지 않고 제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이상 법무법인 화인의 정홍식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